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이번에도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눈치 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들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눈치 없이 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건 더 싫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아이 키우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나중에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고민하는 부모들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좋다는 말과 행동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역시 많습니다. 아이에게 눈치 주는 것 역시 아이가 눈치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죄를 짓는 듯이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 기죽이고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정상적인 두뇌 발달에도 큰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부모가 잡을 안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에게 눈치 준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싫다는 부모들이 아이가 눈치 없이 자라는 것은 더 싫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눈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행이기는 합니다. 아이가 눈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이해시키는 것은 더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피해를 줄 수 있고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경험상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눈치를 주지 않는데 아이에게 눈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배웁니다. 눈치를 주지 않으면 눈치가 생길 수 없고요, 이런 눈치는 일상의 경험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교육이란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들 뿐 아니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평소에 아이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진료실에서 떠들고 돌아다니면 조용해 하면서 아이에게 눈치를 주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눈치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떠들어도 눈치 주는 대신 안아주고 달래주고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면요,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쉽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때려 쓰고 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든 세상이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하느라고 고생들 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 시집살이 하느라 온 집안 식구들이 비상입니다. 왜들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키울 때는 부모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눈치를 줘야 할 때는 눈치를 줘야 합니다. 기죽을까봐 눈치 보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눈치를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아셨다면 이제는 눈치 주는 테크닉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 주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치만 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부모 눈치만 살피게 될 수 있습니다. 눈치를 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눈치 줄 일에만 눈치를 주고요, 눈치 줄 일에는 눈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주되 그게 지나치지 않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눈치를 줄 것인가, 그것은 부모가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에게 가정의 틀과 가정의 룰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위계 질서를 철저하게 하고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 주어서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룰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하고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아무런 간섭도 없이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마음껏 행동하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눈치를 주는 것이고요, 그 한계를 많이 벗어나면 야단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눈치 보는 아이가 아닌
눈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일관성이 없고 한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 한계 속에서 아이가 마음껏 놀게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눈치를 지나치게 주게 되면 눈치 있는 아이가 아닌 눈치 보는 아이로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문화입니다. 육아라는 문화 속의 소소한 것의 장단점은 따질 필요 없이 아이들에게 육아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면 됩니다. 최근 육아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육아라는 큰 틀을 생각하지 않고 육아 문화 속의 일부분을 떼어서 좋으니 나쁘니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육아라는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고요. 결국 육아라는 문화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듣기 좋은 수많은 황당한 육아법들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눈치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긴 아이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치를 주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을 눈치 없는 아이로 키우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눈치 없는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치 보는 아이로도 키우지 마십시오. 눈치 있는 아이로 키우면 부모도 편하고 아이 인생도 편해진답니다. 오늘도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올해 추정 출산율은 0.81로 단군 이래 우리나라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이미 0.69로 떨어졌는데 갈수록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다고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아이 한 명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 한 명을 더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를 쉽고 재밌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육아 문화의 복원이 우선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